세워주고 예측을 잘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이 공부를 위한 학습 관리라는 측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학습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학습 관리가 있을 거고요. 네. 본인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학습 관리가 있을 것인데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학습 관리가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자기주도, 네. 메타인지에 관련된 부분일 거고 네. 어머님이 관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들이 대치동 CSI라고 까만 옷 입고 우리 아이 학원 잘 가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암행을 막 요즘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혹시 학원에 안 오고 PC방에 가지는 않았는지 아니, 운동을 가지는 않았는지 친구들이랑 혹시 노는 시간이 길어지지는 않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재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스스로 너 혼자 다 짜봐라 이렇게 하면 아마 못 잘 거예요. 분명히 집에서 이런 누수되는 시간들을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아무리 자기주도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물며 저 또한 가끔 늦잠 잘 때가 있는데 네. 이게 어른이 되더라도 이 성실하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아이 잘 깨워주기, 정확한 시간에 잘 자는지 보기, 네. 만약에 조금 더 들어간다면 집에서 핸드폰 못 쓰게 저녁 시간에 잠잘 때는 핸드폰을 좀 압수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관리의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네. 한 8시간 잔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 동네 친구들은 물론 8시간보다 덜 자는 거는 같아요. 그쵸? 그렇죠. 시간이 다들 네. 부족한데, 네. 8시간 자고, 밥을 내가 점심, 저녁 2끼 정도 먹는다. 아침까지 먹고, 뭐 이렇게 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가 시간이 빠지더라고요. 친구들이. 네. 그러면 총 한 10시간 정도가 아이들의 휴게 플러스, 수면 시간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하루를 24시간으로 잡으면, 10시간 딱 빠지잖아요. 그런 공부를 내가 2배처럼 한다 라고 생각할 때는 14시간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객관적인 네. 그냥 계산을 네. 했을 때 수치입니다. 계산을 했을 때. 근데 아이들은 그만큼 못하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일단 어머님들이 주간 계획을 딱 세워주세요. 너 몇 시에 잘 거니? 밥은 얼마만큼 먹을 거니? 네. 너가 여기서 정말 포기 못하게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어느 정도니? 하고 계산해 주시면 보통 주간 공부 시간이 한 95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유독 여기가 학군지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100시간 더 이상 나오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 가용 시간 안에서 학원을 가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보통은 대치동의 극상위권 친구들은 얼마나 공부하냐, 공부 가용 시간을 얼마나 잡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학원 시간 빼고 공부 시간 6시간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 6시간. 네, 하루에 6시간입니다. 학원 시간. 학원 시간 빼고요. 아마 이 시간 6시간이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네. 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학원 포함 6시간도 사실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학원 빼고 6시간입니다. 왜 학생들은 학원이 끝나면 학원에서 무기력했던 아이들이 네. 이게 끝나면서 정말 학원 끝나는 시간대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는데 네. 또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또 그렇게 지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눕고 힘든 싶어 거죠. 하시고 네. 공부는 학원에서 했으니 나는 예. 이제 좀 쉬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아유. 아마 저 같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저도 정말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네. 학원 시간을 빼고 순수 공부 시간이 6시간이라는 네.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는데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그 6시간 안에 그럼 아이들이 무엇을 하냐? 숙제 3시간이면 다 하잖아요? 2시간, 3시간이면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 대한 복습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누락시켜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학교에서 공부한 건 그날 복습입니다. 그래서 복습 노트 만들고 네.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내일 공부할 것까지 예습을 합니다. 그 복습과 예습 시간이 다 들어있고요. 네. 중요한 건 학교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학원 공부 내용조차 복습과 예습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다 잡다 보면 6시간이 사실 빠듯하고요. 네. 숙제는 어디서 하냐? 음. 정말 틈틈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음. 학교 그 쉬는 시간 10분을 화장실을 달려다니듯 쪼개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실제 있거든요. 네, 극상위권 친구들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네. 근데 일단은 그 공부 시간에 야무지게 보내고 있냐 그런 것들도 측정을 해보셔야 될 텐데 네. 아이들이 보통 요즘에 보통 기본 자세가 핸드폰 펴놓고 하면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정말 틈틈이 숙제를 재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고 네. 그 공부 시간 6시간은 정말 집중하셔서 학습할 수 있는 장소에서 6시간을 하시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 네. 개인의 이제 학습 가용 시간을 네. 본인 스스로 먼저 알아가는 게 그렇죠. 중요하고 그 가용 시간을 최대한 집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네.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게 네. 보통의 학생들이 생각한 제가 보통의 학생이었기 네. 때문에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습 시간이 됐어요. 자습할 네. 시간이 됐으면 오늘은 수학이 좀 땡기는데 수학을 좀 해야겠어. 근데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즉흥적인 네. 계획을 안 세우는 네, 스타일 그렇죠. 아마 네. 남학생들은 저 같은 스타일이 굉장히 그렇죠. 많을 걸로 저는 맞아요. 생각을 네. 하는데 수학을 하다 보니 오늘따라 문제가 좀 많이 틀리네? 그럼 네. 재미가 떨어져요. 네. 그러면 어디 보자. 오늘 국어를 좀 한번 건드려 볼까? 그래서 국어를 좀 하다가 또 읽다 보면 조금 졸려. 그러면 잘 수는 없으니 그러면 네. 이제 영어를 좀 외워볼까? 아니면 네. 또 수학을 다시 해볼까?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가용 시간을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네. 쓰는 경우가 저는 네. 많았어요. 네. 저는 커밍아웃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학습 계획을 뭔가 이렇게 네. 좀 잘 세울 수 있는 뭔가 학생들이 팁을 줄 수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명 메뚜기 공부법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으로 이제 팀장님이 공부를 하시는데요. 즉흥적인 거죠. 네.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이루기가 쉬워야 되고요. 간단해야 되고요. 직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계획을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계획은 뭔가 이게 자기가 세운 대로 이루어지면 네.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냥 뭔가 그냥 막연하게 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네. 뭐랄까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늘 다이어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보면 100이면 100 다이어트 방법 다 다르죠. 네. 다들 도전하죠. 실패하는 사람 되게 많죠. 성공하는 사람 되게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자기주도거든요. 결국은 내 몸을 내 스스로 컨트롤을 한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방법이 또 아주 쉬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 잘 알려진 다이어트 방법 성공한 사람들 보면 뭘 먹었어요? 식단을 거창하게 했나요? 보통 아니거든요. 저 그거만 먹었어요. 아니면 저녁 한 끼만 토마토만 먹었어요. 오히려 그런 방법들이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서 이룰 수 있고 하물며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공부도 또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계획표를 세울 때 땡을 1번부터 20번까지 풀겠어. 그리고 나서 고쟁이를 1번부터 20번까지 똑같이 풀겠어. 근데 내가 뭐 한 문제 덜 풀 수 있고 더 풀 수도 있고 하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희 수능 보는 시간표 있죠. 네. 최대 우리가 집중을 얼마만큼 해야 되냐. 수학 시간 100분이니까 그 이상 해야 된다. 네. 그럼 우리 100분 이상 앉아 있어 보자. 그래서 저는 친구들 공부 시간을 계획을 잡아줄 때 2시간 단위로 레고 쌓기를 해요. 수학 2시간. 우리 무조건 수학 2시간 하는 거야. 왜냐면 아이들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다 다르죠. 개별 능력치가. 어떤 친구는 빨리 풀 거고 어떤 친구는 천천히 풀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블럭을 잡아주되 만약에 이과다 그러면 수학 시간이 아주 많을 것이고요. 네. 만약에 문과다 하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조금 적을 것이고요. 그래서 쫙 펼쳐놓고 봤을 때 저희는 일단 기존의 아이들이 공부했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목표하는 학교 나 서울대 의대 가고 싶다. 네. 그럼 서울대 의대 간 친구의 계획표와 비교해 봤을 때 공부 시간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혹은 많은지에 관해서 비교를 해보고 목표치를 설정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의 공부를
예상하는 과정과 측정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측정을 해봤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영어가 조금 모자라면 영어 시간을 더 준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레고 쌓기를 하죠. 2시간 단위로. 네. 식으로. 메뚜기처럼 공부하면 네.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성적이 올랐는지 네. 사유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 성적 왜 올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 같은 친구들. 네, 그렇죠. 네. 계속 공부를 반복적으로 가서 20분 단위로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집중할 수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지겠지만 공부를 진득하니 정성 들여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블럭 쌓기 하듯이 짜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습 계획표를 이제 짤 때 네. 블록 쌓기처럼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아이들을 이제 계획표를 짜주실 때 2시간 단위로 짜주신다고 네. 했는데 네. 저는 되게 계속 일반적인 저랑 네. 비슷한 네.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네. 계속 대변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메뚜기처럼 공부를 하다가 네. 저는 또 휴식을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네. 학생이었어요. 네. 학교 다닐 때. 네. 그래서 휴식을 네. 취해야 되는데 네. 공부를 안 하고 휴식을 취하면 저도 또 그래도 양심적인 학생이었기 네. 때문에 양심의 가치를 네. 느껴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그날 양을 존중해요. 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20문제 풀고 뭐 영어 지문 뭐 10개 있고 뭐 국어 뭐 비문학 10개를 풀면 나는 오늘 할 공부 다 했다. 네. 그래서 나는 휴식을 취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공부할 양을 정해놓고 네. 휴식을 주는 네. 그런 스타일로 저는 네. 했었어요. 나중에 네. 처음엔 메뚜기처럼 하다가 네. 고3 때 정신 차리고 할 양을 네. 정해놓고 요거만 다 하면 방법이 좋은데요. 나는 나에게 휴식을 줘도 된다. 네.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네. 난 떳떳하다. 네. 자기 암시를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제 과목을 정해서 네. 학습 계획을 세웠을 때 학생들이 중간에 휴식 시간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휴식 시간을 어떻게 학생들이 배분을 하면 또 좋을까요? 저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또 뭔가 좀 솔루션을 주시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팀장님 얘기해 주신 방법이 고3 때 공부했던 방법이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내가 정해진 목표치를 달리면 나에게 당근을 주겠다. 네. 그동안 얻어맞았으니. 네.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딱 양 들어봤을 때 상위권 공부하는 친구들 양이거든요. 비문학 10지문. 하루에 겨우 2지문 풀면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몸이 힘들면 그게 공부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어제도 이제 저한테 그런 비슷한 내용을 물어봤던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힘들어요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힘들대요. 힘들지. 근데 봐봐. 우리 수학하에서 명제 시간에 배우지. P면 Q인데 Q는 P는 아니지. 공부하는데 힘들지. 공부하면 힘들지 당연히 공부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양도 투입되고 질도 투입되고 얼마나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겠어요. 근데 힘들다고 해서 공부는 또 아니거든요. 힘든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힘든 느낌 올 때마다 보통 보상을 주려고 해요. 아, 나 지쳤네. 집에 가야지. 아, 나 지치네. 핸드폰 좀 봐야지. 선생님 저 힘들어요. 엄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이야기 주셨듯이 계획을 세워서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저는 너무 야박하게 쉬는 시간을 줬고요. 솔직히 자는 시간 8시간에 밥 먹는 시간 2시간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내가 밤 12시부터 1시까지는 컴퓨터 밀린 거, 뭐 애들이랑 카톡도 좀 해야 되고요. 유튜브도 좀 봐야 되고 나는 그걸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놀아야 되겠다를 계획을 세워서 노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3시간 공부하면 한 번씩 쉬어야 한다. 이런 친구들도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공부를 예상하고 측정하다 보면 내가 쉬는 패턴도 어떻게 쉬어야지 내가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이어리를 써보고 내가 이렇게 쉬면 좋겠다를 부모님과 합의하세요. 네. 되게 가정의 평화가 공부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이제 싸우지 않는 즐거운 환경 그런 환경들이 아이의 공부에도 집중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좀 협력적으로 우리 아이의 쉬는 시간을 합의해 주세요.
어쨌든 그러면 그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네. 예측하는 공부가 되어야지만 이것도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학습을 하고 그때 어떤 식으로 쉬어야 되는지 이것도 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계속 이 예측하는 공부가 앞에서 네. 이어졌던 말씀이 네,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우선 본인이 그 공부하는 그 과정을 네.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그죠. 중요하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계속 공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저희 DNA 입시랩의 프로그램 중에 이제 올라운드 스쿨이 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이 이제 학습 코칭과 이제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뭐라 그럴까 내용들은 다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학생들도 다 올바른 방법, 다이어트 방법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실천이 안 되고 그렇죠.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올라운드 스쿨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네. 간단하게 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올라운드 스쿨은 이름 그대로 우리 학생들이 모든 걸 다 잘하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면 내신, 정시, 네.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내신과 말자. 예. 동시에 잠자는 그렇죠. 수시와 정시를 다 잡자. 네. 예.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저희들은 보통은 중학교 3학년 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보통 자기 관리 안 되는 친구들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프로그램은 자기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 친구들이 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와서 더 잘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오는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양과 질이 어떤지 공부를 잘 예상하고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매 주간 단위로 측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PT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운동도요. 공부를 PT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근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제 제가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 많이 살펴봤는데, 이제 어느 프로그램이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을 오히려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입시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학습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서 부족한 점들을 파악해서 솔루션을 줄 수가 있고요. 네. 시기적절하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걸 놓치지 않게 입시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도와드려요. 어려운 과정에서 컨설턴트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렇죠. 입시를 여러 번 치러보신 분들도 어머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요즘에 아이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네. 한 명, 두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입시에 대해서 정말 처음이다, 입시 초보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설명회도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입시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님과 더불어 아이들이 매주 입시에 관련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저는 설명해보면 아이들이 안 오고 어머님들이 많이 오실 때 좀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이건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렇죠. 집에 가서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 가면 가정의 불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날은 싸우는 날인 거죠. 너 왜 공부 안 해? 너 수학했어? 다른 애들은 무조건 했다는데 넌 뭐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정도의 가정 불화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불화가 일어나지 않게 올라운드 스쿨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도와드려요. 중재자 역할을 해드리죠. 그래서 입시도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도 네. 다 같이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올라운드 스쿨을 이제 뭐 학습 프로그램 짜주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네. 정말 집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 네. 여기 와서라도 앉아서 네. 공부를 할 수 있게 네. 하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네.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나는 여기서 더 성장하고 싶은데 네. 누군가의 관리를 받고 네. 좀 더 나은 더 빨리 성장하고 싶은 학생들이 네.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네.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뭘 많이 물어보시냐면요. 보통은 이제 혹시 공부를 정말 못하는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네. 저희는 성적은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 의지를 가지고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진짜 성적 많이 오른 친구들은 전 과목에서 평균이 한 30점 정도 다 올라서 학교에서 크게 칭찬했던 학생이 이제 올해 졸업했거든요. 아. 그 친구는 저랑 4년 같이 했죠. 중3 때부터 네, 중3 때부터 때까지? 고3 때까지 같이 해서 이제 졸업해서 네. 저희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어머님도 이제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냐. 정말 아이들의 성장은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의 칭찬이 어떤 때는 정말 약이 되고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된다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제 이제 상담 왔던 친구 같은 경우는 네. 되게 힘을 많이 얻고 가더라고요. 학교에서 너는 학교에서 요등수 하니까 수시는 여기까지 쓸 수 있어. 이렇게 한계를 좀 정해 주셨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상담받고 굉장히 기분 좋게 갔죠. 정말 아이들의 성장은 끝을 알 수가 없으니 네. 보내만 주시면 원하는 대로 네.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과정에서도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밑에 댓글과 이제 그 밑에 정보란을 놔둘 거예요. 이제 입시랩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유튜브, 입시랩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 홈페이지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행정실 전화번호까지 남겨둘 네.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공부가 어렵습니다. 네. 공부가 힘듭니다. 공부가 재미있을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부가 재미있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공부가 잘하게 되면 재밌어지고 흥미가 생기고 합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시고요. 또 어려운 거 있으시면 입시 당호화에 요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또 등장할 의사가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황자람 선생님 모시고요. 학습 방법,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전해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가지고 학습 계획 착실하게 세워서 이번 학기에는 자신이 이루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잘 이룰 수 있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학습 관리 방법이나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NA 입시랩에 문의하셔가지고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